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자신의 생각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 하기도 하죠. 불로불사를 추구했던 고대 연금술사도 이와 별로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세의 연금술사였던 니콜라 플라멜과 현대인의 차이는 기술의 진보, 그리고 의식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 정도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불사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를 연금술이나 저주문서, 정신적 수련과 연결시키지 않고 컴퓨터에 연결시킬 뿐이죠. 하지만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디지털 퀴즈.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화하고 그것을 컴퓨터에 전송한다는 생각은 인공두뇌학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던 1970년에서 80년대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사이비펑크라는 SF 장르의 한 부분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이 기술에 대한 첫걸음은 신경계의 상세한 모델화였습니다. 1993년에 과학자들은 선형 동물 신경계에 대한 완전한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기생충을 컴퓨터에 전송하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던 때보다는 더 나아진 셈이죠. 다음 과정으로 뇌의 세포 구조를 모델링하였는데요. 이는 블루브레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IBM사와 로잔에 위치한 취리 연방공과대학의 후원을 받아 200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본질은 피질 기둥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질 기둥이란 무엇일까요? 대뇌 피질의 기본 기능 단위로서 그 안에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각 단위가 신체의 작은 영역 한 곳의 신경지배 또는 의식이 높은 기능 한 곳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피질 기둥 하나는 수만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 드디어 블루브레인이 최초의 성과를 냈습니다. 과학자들이 젊은 생쥐의 대뇌 피질 기둥 한계를 모델화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세계의 설치류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들의 햄스터는 불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단계는 아니에요. 스위스의 슈퍼컴퓨터는 피질 기둥 한 개밖에 모델화하지 못했습니다. 햄스터의 완벽한 모델화를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1000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블루브레인의 연구를 기초로 2015년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유럽연합의 후원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세계의 대학 150곳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2023년에 첫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뇌의 작용을 모방하는 작업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중추신경계의 한 영역을 에뮬레이터 하더라도 겨우겨우 가사 상태에 조금 모자란 고양이의 뇌를 만드는 것이 한계인데요. 완전한 정신 전송으로 들어가면 이 고양이마저 불가해집니다. 대략적인 추정에 따르면 우리가 인간의 뇌와 같은 정도의 클럭 속도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은 22세기 초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추정은 양자 컴퓨터의 진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의 에뮬레이터를 일반적인 노트북에서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계산 능력은 작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제 마음이 들리시나요? 원칙적으로 정보과학과 인공두뇌학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두뇌는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유기 슈퍼컴퓨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운영체제는 의식적인 견해나 취향, 경험과 같은 우리의 개성을 형성하는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이 정보를 다른 컴퓨터에 복사하려면 머릿속에 있는 두뇌를 탁자 위의 기계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 인터페이스에 관한 흥미로운 자료는 뉴럴 더스트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뇌 컴퓨터라는 작은 인터페이스를 심고 뇌의 전기적 활동의 변화를 기록하여 프로세서에 송신하는 것으로 반대의 조작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개발은 인간의 의식의 완전한 모방과 마찬가지로 아직 완성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죠. 하지만 연구자는 이미 생쥐의 행동을 제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응용하여 텔레파시도 개발해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뇌를 컴퓨터에 접속시키는 기술의 개발입니다. 장래에 초소형 양자 프로세서를 사용한 뉴럴 더스트가 만들어지고 안전성이 확인되면 게임처럼 세이브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식의 한 조각을 감정까지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죠. 심지어 다른 사람과 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 속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사진은 과학의 진보로 인해 이제는 낡은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미래에는 그때 느꼈던 즐거움이 기록되겠죠. 그 밖에도 단층 촬영을 이용해 얇은 단면으로 뇌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는 구조뿐만 아니라 전기 활동도 기록합니다. 이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식이 신경계의 유기적인 기능에 있다고 믿는 과학자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현재 기술로는 이런 브레인 맵을 작성하는데 6년이 걸린다는 점이에요. 양자 컴퓨터라면 아마 6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하지만 비록 6분, 아니 6초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그렇게 오랜 시간 멈추는 것은 불가합니다. 깊은 혼수 상태에 있어도 대뇌 피질의 전기 활동을 볼 수 있는데요. 즉, 뇌를 완전히 멈춰야 하는데 그 이후에 생명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신 전송이 왜 나쁜가? 일단 사람이 영혼을 가지는지의 종교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혼이 있다면 정신 전송은 불가능하며 단순한 철학적 좀비밖에 만들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유물론의 반론에 대해서만 생각해 볼게요. 우선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뇌의 움직임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기억이나 감정, 중요한 것들이 몸을 구성하고 있죠. 몸의 반응과 감정이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는 작은 실험을 통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입가를 손으로 누른 채 아래로 쭉 내리고 그대로 유지해 보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아마 전자의 경우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건데요. 반대로 후자의 경우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예입니다. 즉, 이런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동일한 바이오 로봇에 사람의 정신을 전송하지 않는 한 온전한 사람으로 보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확률로 여러분의 의식은 새로운 몸으로 전송되지 않을 겁니다. 본래의 몸속에 있는 여러분과 그 복사본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뿐입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윤리적인 것인데요. 특히 인기 작가인 하누 나야니에미의 소설 더 퀀텀 티프에서 화제가 된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가 만든 포스트 싱귤레리티의 미래 사회에서는 고골이라 불리는 정신 전송된 개체가 굳은 일을 도맡아 하죠. 고골은 자유의지나 추상적 사고와 같은 불필요한 서브 시스템을 뺀 존재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아무나 우리의 정신을 훔쳐서 노예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야 합니다. 비록 강탈된 것이 마음이 없는 복제일지라 해도 정신을 노예로 삼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되는 것일까요? 이는 사람이 자유를 요구하거나 반역하지 않도록 로보토미 수술을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전송에는 근본 자체가 잘못된 모순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아직 충분히 있어요. 정신 전송은 유망한 분야이고 아직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은 연구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로불사를 얻을 수 있는지는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는 알 수 없겠네요. 그때까지는 가능하면 좋은 기억 위주로 머릿속에 저장해 놓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